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58화 최후의 결단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이령이 흰산의 힘을 내려받는 환원의 자리를 파괴하며 끝이 났었는데요. 흰산 일족이 대대로 이어오던 묘역과 힘의 환원 방식은 그럴만한 이유와 비밀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령이 이를 파괴함으로써 더 이상 이 방식이 유지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령이 완다를 원망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선조들이 수천 년 이어온 묘역을 파괴하는 것은 일족에 대한 반역 행위로서 불암이 무덤에서 뛰쳐나올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령은 완달이 혼자서 천재를 포함한 곤륜 전체와 맞짱 뜨고 왔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흰산의 힘을 막 내려받은 자신이 너무도 강대해서 몇 번의 공격으로 완달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환원의 자리가 파괴된 이상 완달에게 남아있는 흰산 힘의 일부는 더 이상 회수도 불가능했기에 완달을 처단함으로써 다시금 흰산의 주인이 되려 하죠. 그렇게 이령은 공격을 이어가는데 자세히 보니 완달의 상처는 본인에게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무언가로부터 공격을 당하듯 붕대를 감고 있었고 왼팔은 잘린 상대였는데 완달을 이렇게까지 만들 존재는 세상에 없었죠. 이령은 혹 압카에게 당한 것이냐며 헛다리마저 짚습니다. 완달을 걱정한다기보단 압카가 그 정도로 강한 놈인지 떠보는 느낌이었죠. 완달은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는 듯 넘겨버리고 이령에게 말을 이어갑니다. 힘을 온전히 내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쓰면 위험하다. 너와 흰산 모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야 라고 설득해 보는데요. 당연히 이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이령이 아니었고 가소롭다는 듯한 태도로 답변을 대신하죠. 이미 대부분의 힘을 자신이 내려받았고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용솟음치고 있는데 그 힘을 쓰지 말라는 완달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아바이는 내가 이 힘을 사용하게 된 게 셈이 나서 인정하지 않는 후계자가 힘을 받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자신에게서 힘을 다시 뺏어서 그놈의 압카에게 전해주려고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죠. 이령은 끝내 이런 상황을 만든 완달을 탓하며 또다시 강한 일격을 날립니다. 순순히 남은 힘을 넘겼다면 힘이 허비될 일도 없고 환원의 자리도 파괴하지 않았을 텐데 라며 모든 잘못을 완달의 탓으로 돌리면서 막장 행동을 이어나가죠. 이령의 일격으로 땅에 거대한 구멍이 생겼고 완달의 모습은 잠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완달은 어느 틈에 이령의 공격을 피했는지 갑자기 이령의 등 뒤에서 나타나는데요.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한 가닥 홍사로 이령을 묶습니다. 이령은 곤륜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지상 최강의 존재인 아바이가 궁지에 몰렸다고 얍삽하게 홍사로 자신을 제압하려 하자 죽을 때가 되니 아바이도 다를 바 없구려 라며 코웃음을 치고 홍사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사실 완달은 이령이 나름 힘을 실어서 타격했던 공격들에 치명적인 충격은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홍사 한 가닥으로 이령을 묶은 것도 그를 제압하기보다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시도였거나 혹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여튼 완달은 이제 최후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힘의 환원 자리가 파괴된 이상 흰산 일족이 대대로 이어왔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압카에게 힘을 전해줄 수 없게 됐죠. 게다가 이령은 불완전하게 받은 힘을 완달에게 난사하면서 유실시키는 중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일단은 이령이 더 이상 폭주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한 줌 흰산의 힘도 온전히 전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달은 이미 한 번 죽였던 이령을 다시 죽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흥분해서 이령의 복제를 죽이고 난 뒤 이령의 말처럼 정말로 미친 것은 내가 아닌가 라고 크게 자책했었는데요. 곤륜과 전쟁을 치르는 내내 천재에게 너는 압카를 맹신하다 미쳤다 라는 말을 듣고 자신이 직접 선택했던 후계자인 이령은 나를 후계자로 선택할 땐 언제고 왜 압카 때문에 나를 소멸시키려 하느냐며 피눈물을 토하면서 반기를 들기도 했었죠. 게다가 흰산이 대체 왜 허락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원되어 있던 힘을 이령에게 주는 바람에 이령이 현재 흰산의 힘 9하를 몸에 지니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례 없는 이 상황에 이령을 죽였다가는 힘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완달은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죠. 어떤 독자분들은 완달이 힘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령에게 꿇은 거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부상으로 약해져 있고 한 팔이 없어도 완달은 완달입니다. 2부에서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게 되면 압카에게 죽음당할 것을 걱정했던 것처럼 완달도 결심만 한다면 이제 막 힘을 받은 이령쯤은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달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이령에게 남은 흰산의 힘을 건네주면서도 궁극적으로 압카에게 온전하게 힘이 가도록 순리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완달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금기를 써서 이령에게 직접 남아있는 흰산의 힘을 전수하려 하는데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행위로 인해 흰산의 부름이 다시 시작되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령은 남아있는 힘을 건네주겠다는 완달의 말에 깜짝 놀라죠. 자기가 무력 시위를 하긴 했지만
아바이가 압카 타령을 집어치우고 자신에게 힘을 건네준다는 사실 자체에도 놀랐고 환원의 자리를 거치지 않고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도 놀라워합니다. 반면 완달의 반응은 이령과는 달랐습니다. 남은 힘을 건네주면서도 미안하다, 우리는 금기를 어긴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이는데요. 남은 흰산의 힘을 받는다는 생각에 들뜬 이령에게 그런 말이 들릴 리 없었죠. 대가고 뭐고 내가 힘을 받은 뒤에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완달이 허튼 수작을 부릴까봐 이령은 청사와 황사로 완달의 힘과 술법을 묶어둔 뒤에 길을 날카롭게 만들어 완달의 남은 오른팔마저 잘라냅니다. 완달의 흰산힘 전달이 끝나면 그의 육신의 힘마저도 싹 다 흡수하기 위함이었죠. 이령의 그릇으로는 라오허의 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텐데 완달을 먹겠다는 생각을 한다니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완달은 그런 이령의 속을 빤히 알고도 당해주죠. 완달은 힘을 넘겨주기 전 이령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령, 복제를 만들지 마라. 이제 내가 힘을 전수해줬으니 복제 같은 이상한 걸 만들어서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부탁인 것 같은데요. 완달은 조금 전에 흰산이 이령의 복제에 반응하는 것을 봤죠. 힘을 받은 이령이 복제를 또 만든다면 본체에게서 복제로 힘이 옮겨가거나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흰산을 속이고 혼란을 줄지 예상하기 어려웠기에 최후의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된 스토리는 이 정도로 요약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 화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들과 흰산의 부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1. 홍사가 정말 가짜였는가? 완달이 이령에게 홍사를 사용했던 그 장면부터 되돌아볼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많은데요. 이령은 이 홍사가 가짜라며 아바이가 가짜 홍사도 구별 못할 정도로 망가진 것인가 생각했지만 저는 왠지 개인적으로 가짜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지금까지 세계관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가짜 홍사라는 게 뜬금없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가짜 홍사를 만들려면 완달이 뭔가 필요를 느끼고 부활을 시켜서 따로 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만한 일도 딱히 없었고 일족의 소멸 때문에 바로 흰산 묘역으로 달려온 마당에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령이 대흥과 하마 대신 넣어놓은 나무 토막을 가짜 홍사로 묶어뒀고 완달이 이걸 가져온 게 아닌가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령 입장에서 그냥 있던 거 쓰면 되지 굳이 가짜 홍사를 써야 할 만한 동기도 없고 묘역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짜 홍사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듯 합니다. 복제 이령을 묶었던 홍사는 전부 다 타버려서 쓸 수도 없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그 홍사를 직접 몸에 두르고 있던 완달이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을 듯 합니다. 자연물로부터 힘을 받는 존재는 홍사에 묶여있는 것만으로도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죠. 대흥이 3년 정도 홍사에 묶여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왔는데도 회복 불가의 몸이 된 것도 이 때문인데요. 가짜 홍사였다면 완달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이래저래 따져봐도 홍사가 진짜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완달은 혹시라도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 뭔가 조치를 하려고 성에서부터 홍사를 챙겨온 것일 수 있습니다. 완달이 이령에게 홍사를 감았을 때 이령은 이것을 힘으로 풀려고 했는데요. 분명히 홍사가 찢어졌는데 이령에게 아무 충격이 없었고 완달은 이령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며 뭔가를 확인한 것 같기도 했죠. 만약 이게 가짜 홍사가 아니라고 본다면 완달이 이미 이령에게 뭔가 수를 썼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사는 자연물에게 힘을 받은 존재로부터 그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기물입니다. 강제로 끊을 시 자연물과의 근본적인 결 속에 치명상을 입힌다고 하죠. 이령이 아무리 흰산의 힘을 받았더라도 강제로 끊으면 타격이 있어야 맞습니다. 흰산의 주인이었던 완달도 같은 삼실인 청사와 황사에 묶여서 그 능력을 잠시 동안 방해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았다고 한들 홍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의 이령은 홍사를 발로 찍찍 찢어도 아무렇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완달의 어떤 조치로 인해 이령과 흰산의 연결에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령이 흰산으로부터 애초에 없던 놈 취급을 받는 것 같다거나 할까요? 완달이 홍사로 이령을 감았던 이 장면이 어쩌면 금기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거나 이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 뭔가를 시험해 보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2. 흰산의 부름에 대해. 다음으로 흰산의 부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완달은 자신이 금기를 어김으로써 그동안 멈춰 있었던 흰산의 부름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흰산이 부른다는 것은 강한 존재들을 불러 모아 죽고 죽이게 만들었던 태초의 흰산으로 되돌아간다는 말 같습니다. 흰산 일족 내부에서 힘이 전승되면서 비교적 평화스러웠던 시절이 지나고 다시 대혼돈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완달은 이제 모든 것을 순리에 맡긴 것 같습니다. 압카를 선택한 자신의 판단이 맞다면 최강의 존재가 되어야 마땅할 압카가 종국에는 부름이 초래할 대전쟁에서 최후에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흰산의 힘을 차지하게 되겠죠. 하지만 완달이 보기에 이것은 압카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영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이었습니다. 일영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힘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일영이 압카는커녕 부름을 통해 찾아올 강자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없다고 봤기에 완달은 일영에게 미안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흰산은 부름을 멈추고 있던 것이며 수천 년 동안 흰산 일족 내에서만 힘의 전승이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가장 강한 자로 하여금 흰산의 힘을 지키게 한다는 원칙과 일족 내에서 후계자를 뽑아 힘을 전승하는 것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데요. 흰산은 왜 이런 특혜를 허락한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그저 뇌피셜이자 상상입니다. 저는 왠지 흰산 일족의 묘역과 영생의 계곡에 그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소들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후계자에게 전할 힘의 환원과 내려받음이 있고 후계 경합에서 탈락한 수많은 일족들이 영생을 통해 제물로 바쳐져서 흰산의 배터리가 되기도 하죠. 일족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흰산 영생에 필요한 힘을 공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일족 안에서 후계자를 정할 수 있는 흰산과의 일종의 거래 행위가 벌어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묘역은 대체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만든 것일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설마 여신 아부카 허허가 만들었거나 흰산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닐 테고 흰산 일족이 만든 것이겠죠. 흰산의 부름으로 인해 강대했던 일족들이 멸절하는 걸 지켜본 부람은 흰산 때문에 벌어지는 무의미한 사륙을 중단시키면서도 힘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이 묘역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흰산과 통할 수 있는 신통한 무당을 찾는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한 무당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팽입니다. 무팽은 2부에서도 압카의 재단을 봐주고 흰산의 지기도 봐주는 등 흰산과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부람은 어쩌면 무팽의 조언을 받아 흰산과 통할 용도로 이 묘역을 만들었고 묘역을 통해 흰산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약 내용은 대략 이렇게 유추해볼 수 있겠죠. 1. 나 백호 부람의 후손들은 앞으로 흰산의 일족으로 군림하며 후손 중 흰산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차기 주인으로 선정한다. 2. 후계 경합은 가장 강하다고 선별된 자손들을 대상으로 하며 경합 결과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식들은 흰산의 영속을 위한 제물로 바친다. 3. 흰산의 힘의 환원과 전달은 오직 이 묘역을 통해서 이뤄지며 새 주인이 힘을 내려받는 동안 영역 안의 일족은 소멸한다. 4.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흰산과 일족의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흰산은 과거처럼 부름으로써 새 주인을 정한다. 저도 이런저런 상황들에 대해서 짱구를 많이 굴려봤는데요. 대략 이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갑자기 흰산이 다시 부름을 시작하는 이유가 쉽게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3부 프롤로그에서 소개된 설정에 따르면 원래 흰산의 힘은 강자들이 죽고 죽이면서 차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대에는 부람이 힘을 차지했더라도 교체기에 부람의 후손인 도태가 최강자가 아니라면 흰산은 다시 강자들을 부름으로써 새 주인을 정하는 것이 맞죠. 오히려 흰산의 일족처럼 자리 딱 잡고 꿰차서 수천 년 동안 힘을 독점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부람 시절 천재가 쳐들어왔던 이유가 이처럼 부람이 이치에 안 맞는 짓을 해서였을 수도 있어 보여요. 3. 일영은 왜 아무것도 모르나? 마지막으로 일영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영은 비록 흰산의 힘을 정식적으로 받진 못했지만 완달이 후계로 인정한 뒤에 3년이나 세월을 보냈고 압카의 등장만 없었더라면 그대로 흰산의 주인이 되었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일영은 본인이 가졌던 자격에 비해 아는 게 너무 없어 보여요. 이 중요한 묘역을 통한 힘의 승계 원리라든지 흰산의 부름이라든지 완달은 이미 아는 것을 일영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물론 후계 경합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안 가르쳐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기 주인으로 발탁까지 됐었던 마당에 아직도 이걸 모른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완달은 흰산의 주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초중요한 정보들을 일영에게 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일까요? 이는 완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알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완달은 일영을 단순한 차기 주인이 아니라 일족의 과업을 종료시킬 존재, 하늘로 바라봤죠. 하늘이 될 자는 기존의 흰산 주인들이 이어오던 과업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이 자기 후손에게 힘을 승계할 일도 없고 승계가 잘못돼서 흰산의 부름이 다시 시작될 이유도 없죠. 하늘은 그저 스스로 정한 과업을 수행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달은 원래는 차기 주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응당 가르쳐야 할 과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반드시 묘역을 통해 힘을 승계해야 한다라든지 승계가 잘못되면 부름이 시작된다라든지 중요 사항들을 가타부타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완달이 압카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주알 고주알 가르친다면 이상할 겁니다. 궁극의 존재에게 쓸데없는 걸 알려주는 꼴이니까요. 오히려 일영이 이러한 힘의 계승과 부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완달 입장에서는 일영에게 최후의 빅엿을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들이 모두 꼬여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 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